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조용히 시간을 따라 여행합니다. 먼 미래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먼 50억 년 앞으로. 그곳에서 우리의 태양은 마지막 장으로 접어듭니다. 천천히, 필연적으로. 이것은 극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관찰의 이야기입니다. 우주의 법칙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 모든 별이 걷는 길. 우리의 태양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지구는 변환합니다. 근본적으로. 돌이킬 수 없게. 이것은 그 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주의 거대한 순환 속에서 우리의 위치에 관한 것입니다. 하늘 위에 태양이 떠오릅니다. 그것은 46억 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매일 아침 빛이 도착합니다. 8분 19초의 여행 끝에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가로질러 그 빛은 지구를 감쌉니다. 대기를 따뜻하게 합니다. 바다를 세웁니다. 생명을 깨웁니다. 광합성을 시작합니다. 날씨를 움직입니다. 계절을 만듭니다. 태양은 단순한 빛의 원천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구 시스템 전체의 엔진입니다.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주에서. 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들은 태어납니다. 성운에서. 가스와 먼지의 구름에서. 중력이 물질을 모읍니다. 천천히. 수백만 년에 걸쳐. 구름은 수축합니다. 밀도가 높아집니다. 온도가 상승합니다. 중심에서. 압력이 증가합니다. 결국 온도는 1000만 도에 도달합니다. 그때 핵융합이 시작됩니다. 수소 원자들이 충돌합니다. 융합됩니다. 헬륨을 만듭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별이 점화됩니다. 빛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태양이 탄생합니다. 우리의 태양은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36억 년 전에. 태양계 성운에서 이전 별들이 남긴 물질로부터. 그 물질은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처음에는. 그런 다음 더 빠르게. 중력이 그것을 끌어당김에 따라 대부분의 질량은 중심으로 떨어졌습니다. 태양이 되기 위해 나머지는 원반을 형성했습니다. 태양 주위를. 그 원반에서 행성들이 형성되었습니다. 지구를 포함하여 우리의 집. 태양의 질량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별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무거운 별들은 빠르게 삽니다. 격렬하게. 그들은 몇백만 년 안에 연료를 소진합니다. 그런 다음 폭발합니다. 초신성으로. 블랙홀이나 중성자별을 남깁니다. 가벼운 별들은 느리게 삽니다. 조용히. 그들은 수조 년 동안 타오릅니다. 결국 서서히 사그라듭니다. 백색, 외성으로. 태양은 그 중간에 있습니다. 기형, 주계열성, 중간 질량, 중간 온도, 중간 수명. 천문학자들은 그것을 계산했습니다. 약 100억 년. 탄생부터 죽음까지. 태양은 지금 중년입니다. 그것은 삶의 절반을 살았습니다. 46억 년. 그것은 앞으로 50억 년을 더 살 것입니다. 주계의 열성으로서. 안정적인 수소 연소 단계에서. 이 단계 동안 태양은 거의 일정합니다. 밝기가, 크기가, 온도가. 작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물론 태양 주기 11년마다 흑점의 수가 변합니다. 태양 활동이 증가하고 감소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태양은 안정적입니다. 예측 가능합니다. 신뢰할 수 있습니다. 태양의 중심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곳에서는 연금술이 일어납니다. 핵연금술. 매초 4억 킬로그램의 물질이 에너지로 변환됩니다.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방정식에 따라 E는 mc 제곱과 같습니다.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과 같습니다. 작은 양의 질량이 엄청난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태양은 매 초 수백만 톤의 질량을 잃습니다. 에너지로 변환되어 그 에너지는 바깥으로 방출됩니다. 복사로, 대류로, 결국 표면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우주로 빛으로 탈출합니다. 핵에서 표면까지의 여정은 길습니다. 광자 하나가 핵에서 생성됩니다. 그것은 바깥으로 이동하려 합니다. 그러나 태양은 밀도가 높습니다. 광자는 끊임없이 원자와 충돌합니다. 흡수됩니다. 재방출됩니다. 다른 방향으로. 이것은 무작위 걸음입니다. 광자는 지그재그로 움직입니다. 천천히 바깥으로. 평균적으로 광자가 핵에서 표면까지 도달하는데 10만 년에서 100만 년이 걸립니다. 그런 다음 일단 표면에 도달하면 그것은 8분 만에 지구에 도달합니다. 이상한 대조입니다. 태양의 핵은 극도로 뜨겁습니다. 약 1500만 도, 섭씨. 그 온도에서 수소는 플라즈마입니다. 전자가 원자핵에서 분리된 상태. 원자핵들은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빠르게. 그들은 충돌합니다. 때때로 그들은 융합됩니다. 양성자 사슬 반응을 통해. 이것은 일련의 핵 반응입니다. 4개의 수소 원자핵이 하나의 헬륨 원자핵으로 변환됩니다.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감마선으로, 중성미자로, 운동 에너지로. 중성미자는 흥미롭습니다. 그들은 거의 질량이 없습니다. 거의 아무 것과도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태양을 곧바로 통과합니다. 순식간에 그들은 지구도 통과합니다. 우리 몸도. 매 초 수조 개의 태양 중성미자가 당신을 통과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은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유령 입자입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그들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검출기로. 깊은 지하에 수백만 개의 중성미자 중 하나가 감지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태양의 핵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주기에 현재 태양의 핵은 건강합니다. 그것은 수소를 헬륨으로 융합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핵은 약 70%의 수소입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헬륨입니다. 그리고 미량의 더 무거운 원소들, 탄소, 질소, 산소. 이것들은 태양이 형성될 때부터 있었습니다. 이전 별들로부터 물려받은 것. 태양 자체는 탄소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그것은 충분히 무겁지 않습니다. 탄소 융합을 위해. 그것은 단지 수소를 헬륨으로 융합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핵의 조성이 변합니다. 천천히. 수소는 헬륨으로 변환됩니다. 헬륨은 축적됩니다. 핵에. 헬륨은 융합하지 않습니다. 이 온도에서는.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합니다. 약 1억 도. 따라서 헬륨은 그저 앉아 있습니다. 불활성 질량으로. 핵에서 수소 비율은 감소합니다. 헬륨 비율은 증가합니다. 이것은 태양의 미래에 영향을 미칩니다. 태양의 구조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파처럼. 중심에 핵이 있습니다. 약 15만 킬로미터의 반지름. 전체 태양의 약 4분의 1. 그러나 질량의 절반 이상을 포함합니다. 그곳에서 융합이 일어납니다. 그곳에서 에너지가 생성됩니다. 핵 주위에는 복사층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복사로 이동하는 곳. 광자들이 천천히 바깥으로 확산됩니다. 원자들과 충돌하며. 2층은 약 40만 킬로미터 두께입니다. 온도는
1500만 돼서 200만 도로 떨어집니다. 바깥쪽으로 가면서 복사층 위에는 대류층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대류로 이동하는 곳, 뜨거운 플라즈마가 상승합니다. 식은 플라즈마가 하강합니다. 끓는 물처럼. 그러나 플라즈마로. 2층은 약 20만 킬로미터 두께입니다. 표면 바로 아래까지. 이것이 태양이 끓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입니다. 망원경을 통해 볼 때 대류 세포들, 과립이라고 불리는 표면을 덮고 있습니다. 각 과립은 약 1000km입니다. 지름. 그것들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형성됩니다. 상승합니다. 확산됩니다. 하강합니다. 사라집니다. 각 과립은 약 8분에서 20분 동안 지속됩니다. 그런 다음 새로운 것으로 대체됩니다. 이것은 끊임없는 끓임입니다. 대규모로. 표면 자체는 광구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보는 태양의 가시적인 표면. 온도는 약 2500도입니다. 섭씨. 이것은 태양이 노란색으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온도와 색깔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뜨거운 물체는 파란색으로 빛납니다. 더 차가운 것들은 빨간색으로. 태양은 그 중간입니다. 광구 위에는 채층이 있습니다. 얇은 붉은 층. 보통 보이지 않습니다. 광구가 너무 밝기 때문에. 그러나 개기일식 동안 그것이 드러납니다. 몇 초 동안. 아름답고 붉은 고리로 태양 주위를. 채층은 약 2000km 두께입니다. 온도는 광구보다 높습니다. 약 10,000도에서 20,000도. 이것은 역설적입니다. 더 높이 올라갈수록 더 뜨거워지는 것. 채층 위에는 코로나가 있습니다. 태양의 외부 대기, 매우 뜨겁습니다. 100만 도 이상. 일부 지역에서는 200만 도, 심지어 300만 도. 그러나 매우 희박합니다. 거의 진공에 가깝습니다. 밀도는 지구 대기의 조분의 1. 코로나는 개기일식 동안에도 보입니다. 진주빛 흰색 광채로 태양을 둘러싸고 아름답고 유령 같습니다. 코로나가 광구보다 훨씬 더 뜨거운 이유는 수수께끼입니다. 오랫동안 코로나 가열 문제. 에너지는 열 대류를 통해 올라갈 수 없습니다. 뜨거운 것에서 차가운 것으로만 흐릅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광구보다 100배 더 뜨겁습니다. 답은 자기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재연결. 자기장 선들이 끊어지고 재연결됩니다.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코로나를 가열합니다. 코로나에서 태양풍이 흘러나옵니다. 입자의 흐름. 양성자와 전자. 우주로 향하는. 초당 수백 킬로미터로. 태양풍은 태양계를 채웁니다. 행성들에 도달합니다. 지구의 자기장과 상호작용합니다. 오로라를 만듭니다. 극지방에서. 태양풍은 결국 성간 공간에 도달합니다. 태양권 경계에서. 태양의 영향이 끝나는 곳. 태양권 경계는 약 120 천문 단위 떨어져 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한 천문 단위는 지구 태양 거리입니다. 1억 5천만 킬로미터. 따라서 태양권 경계는 약 180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엄청나게 멉니다. 그러나 여전히 태양의 영향권 내에 있습니다. 보이저 월호가 태양권 경계를 넘었습니다. 2012년에 출발한 지 35년 후 그것은 성간 공간에 도달한 첫 번째 인공 물체입니다. 보이저 2호가 뒤따랐습니다. 2018년에 그들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내고 있습니다. 희미하게 지구로. 이 모든 것이 태양입니다. 복잡한 구조, 역동적인 과정들, 끊임없는 활동, 그러나 또한 안정적입니다.
균형 잡힌 수십억 년 동안 중력과 압력이 평형을 이룹니다. 붕괴하려는 경향과 팽창하려는 경향, 이 평형이 태양을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지금. 그러나 50억 년 후 평형은 깨질 것입니다. 핵의 수소가 고갈될 때, 그때 중력이 이길 것입니다. 핵은 수축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의 진화가 가속될 것입니다. 핵 수축은 온도를 증가시킵니다. 이것은 물리학의 기본 법칙입니다. 기체역학. 가스가 압축되면 그것은 가열됩니다. 비리열 정리. 중력 수축은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변환합니다. 열. 핵이 구축함에 따라 온도가 상승합니다. 핵 주위의 층 들어서도 이 층들은 여전히 수소를 포함합니다. 융합되지 않은. 온도가 충분히 상승하면 이 수소가 점화됩니다. 껍질 수소 연소가 시작됩니다. 껍질 연소는 다릅니다. 핵 원소보다 그것은 덜 안정적입니다. 더 변동적입니다. 더 효율적입니다. 단위, 질량당. 따라서 그것은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그 에너지는 태양의 외부층을 바깥으로 밀어냅니다. 강력하게. 태양은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팽창은 느립니다. 처음에는 수백만 년에 걸쳐 태양의 반지름은 점진적으로 증가합니다. 10%, 20%, 50%. 표면은 바깥으로 이동합니다. 더 멀리 중심에서. 표면이 멀어질수록 온도가 떨어집니다. 이것은 기하학적 필연입니다. 같은 광도가 더 큰 표면적에 퍼집니다. 단위, 면적당 플럭스가 감소합니다. 따라서 온도가 떨어집니다. 온도가 떨어지면 색깔이 변합니다. 태양은 현재 노란색입니다. 약 2500도. 표면 온도. 그것이 팽창하고 식으면서 그것은 주황색이 됩니다. 5000도에서. 그런 다음 빨간색. 4000도, 3500도, 3000도. 표면 온도는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나 크기는 계속 증가합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보입니다. 별이 식는데 밝아진다니. 그러나 그것은 크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이 너무 많이 증가합니다. 반지름이 10배 증가하면 표면적은 100배 증가합니다. 반지름이 100배 증가하면 표면적은 10,000배 증가합니다. 그리고 광도는 표면적과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합니다. 스테판 볼츠만 법칙. 표면적의 증가는 온도 감소를 압도합니다. 따라서 광도가 증가합니다. 태양이 적색 거성이 되면 그것의 광도는 현재보다 1000배에서 3000배 더 높을 것입니다.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모델에 따라. 그러나 규모의 순서는 명확합니다. 태양은 훨씬 더 밝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훨씬 더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훨씬 더 차가워질 것입니다. 표면에서. 적색 거성 단계는 수억 년 동안 지속됩니다. 그동안 태양은 껍질에서 수소를 헬륨으로 융합합니다. 헬륨은 핵에 축적됩니다. 불활성 질량으로. 헬륨 핵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더 밀집됩니다. 더 뜨거워집니다. 중력 수축으로. 결국 헬륨 핵은 임계 온도에 도달합니다. 약 1억 도. 그때 헬륨 융합이 시작됩니다. 갑자기, 폭발적으로. 이것을 헬륨 섬광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거대한 에너지 방출입니다. 몇 초 안에, 핵에서. 그러나 그 에너지는 닫힙니다. 핵 안에, 주변 층들의 무게 아래. 그것은 즉시 표면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헬륨 섬광 동안 핵의 광도는 급증합니다. 태양 전체 광도의 수억 배, 수십억 배. 그러나 그것은 내부에서 일어납니다. 표면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에너지는 핵을 팽창시킵니다. 폭력적으로 몇 초 안에. 팽창은 압력을 완화시킵니다. 온도를 낮춥니다. 헬륨 융합이 느려집니다. 그런 다음 안정화됩니다. 헬륨 섬광 후에 태양은 안정적인 헬륨 연소로 정착합니다. 핵에서 헬륨은 탄소와 산소로 융합됩니다. 3중 알파 과정을 통해 3개의 헬륨 원자핵이 하나의 탄소 원자핵을 만듭니다. 이것은 실제로 2단계 과정입니다. 먼저 두 헬륨이 베릴륨파를 만듭니다. 불안정한, 그것은 빠르게 붕괴됩니다. 그러나 밀도가 충분히 높으면 3번째 헬륨이 충돌합니다. 베릴륨과 탄소 12를 만듭니다. 안정적인 탄소 12는 또 다른 헬륨과 융합할 수 있습니다. 산소 16을 만들기 위해. 따라서 헬륨 연소는 탄소와 산소를 모두 생산합니다. 비율은 온도와 밀도에 달려 있습니다. 대략 탄소와 산소는 비슷한 양으로 생산됩니다. 헬륨 연소 단계는 수억 년 동안 지속됩니다. 수소 연소보다 짧습니다. 헬륨 융합은 수소 융합보다 단위 질량당 적은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따라서 같은 광도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헬륨이 소비되어야 합니다. 연료가 더 빨리 고갈됩니다. 그동안 태양은 약간 수축합니다. 약간 가열됩니다. 그것은 여전히 구성입니다. 그러나 약간 작고 뜨겁습니다. 이전보다. 천문학자들은 이 단계를 수평가지라고 부릅니다. 헤르츠스프룽 러셀 다이어그램에서 이 다이어그램은 별들을 그래프에 표시합니다. 수평축은 온도입니다. 수직축은 광도입니다. 대부분의 별들은 주계열에 있습니다. 대각선 D, 거성들은 오른쪽 상단에 있습니다. 백색 외성들은 왼쪽 하단에. 수평가지에서 별들은 거의 일정한 광도를 가집니다. 온도가 변하는 동안. 따라서 그들은 수평으로 움직입니다. 다이어그램에서 이것은 헬륨 연소의 안정성을 반영합니다. 핵에서 그러나 헬륨도 유한합니다. 결국 그것도 고갈됩니다. 핵에서 탄소와 산소로 변환되어 핵융합은 다시 멈춥니다. 태양은 충분히 무겁지 않습니다. 탄소 융합을 시작하기에 그것은 약 8태양 질량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태양은 단지 하나입니다. 탄소 융합은 훨씬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합니다. 약 5억 도에서 6억 도. 태양의 핵은 그 온도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충분한 질량이 없습니다. 충분한 중력 압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탄소와 산소는 융합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앉아 있습니다. 불활성으로. 죽은 핵. 핵융합이 영구적으로 멈추면 태양은 죽기 시작합니다. 진정으로. 중력이 다시 이깁니다. 핵은 수축합니다. 매우 밀집되게. 백색 외성 밀도로. 외부층은 팽창합니다. 다시 더 멀리 태양은 점근 거성 가지로 들어갑니다. AGB. 이것은 진화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중저질량 별들을 위한. AGB 단계 동안 태양은 열적으로 맥동합니다. 팽창하고 수축합니다. 주기적으로. 이것은 TPAGB 단계입니다. 열 펄싱 점근 거성 가지. 2개의 껍질이 교대로 연소합니다. 수소 껍질과 헬륨 껍질. 수소 껍질은 계속 연소합니다. 헬륨을 생산합니다. 헬륨은 핵 위에 축적됩니다. 결국 헬륨층이 충분히 두꺼워집니다. 그것이 점화됩니다. 폭발적으로. 헬륨 껍질 섬광. 헬륨 껍질 섬광은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엄청난 양의 외부층을 바깥으로 밀어냅니다. 별이 팽창합니다. 크게. 그런 다음 헬륨 껍질 연소가 약해집니다.
별이 수축합니다. 약간. 수소 껍질 연소가 계속됩니다. 더 많은 헬륨을 생산합니다. 순환이 반복됩니다. 각 순환은 수천 년에서 수만 년 지속됩니다. 각 열 펄스는 물질을 바깥으로 던집니다. 가스와 먼지를 우주로. 태양은 질량을 잃습니다. 빠르게. 매년 태양 질량의 억분의 1 또는 천만분의 1. 이것은 많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축적됩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태양은 질량의 40%를 잃을 것입니다. 또는 50%. AGB 단계 동안 던져진 물질은 태양 주위의 껍질을 형성합니다. 팽창하는 가스 껍질, 점점 더 큰. 이것은 행성상 성운의 시작입니다. 이름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행성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행성처럼 보입니다. 초기 망원경을 통해 작고 둥글게. 그러나 그것은 죽어가는 별의 외부층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태양은 더 많은 물질을 잃습니다. 더 많은 껍질을 방출합니다. 여러 층들, 동심원. 각 열 펄스는 새로운 껍질을 만듭니다. 결국 태양은 외부층의 거의 모두를 잃습니다. 핵만 남습니다. 작고 뜨겁고 밀집된. 이것이 백색 외성입니다. 백색 외성은 놀라운 물체입니다. 그것은 태양, 질량의 약 절반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지구 크기입니다. 약 12,000km 지름. 밀도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한 티스푼의 백색 외성 물질은 자동차만큼 무겁습니다. 수톤. 한 세제곱센티미터는 약 1톤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전자 축토의 압력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물질에서 원자들은 대부분 빈 공간입니다. 원자핵은 작습니다. 10만 분의 1 나노미터. 원자 자체는 약 1 나노미터입니다. 10,000배 더 큽니다. 따라서 원자의 99.999%는 빈 공간입니다. 전자들은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원자핵으로부터. 그러나 백색 와해성에서 전자들은 함께 압축됩니다. 매우 가깝게. 원자 구조가 붕괴됩니다. 전자들은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전자바다, 원자핵들 사이를 파울리 베타 원리가 그들을 지탱합니다. 두 전자가 같은 양자 상태를 점유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은 압력을 만듭니다. 축토의 압력. 그것은 중력 붕괴에 저항합니다. 축토의 압력은 온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양자 효과입니다. 따라서 백색 외성은 식을 수 있습니다. 무한정, 붕괴하지 않고. 그것은 영원히 지탱됩니다. 축토의 압력에 의해 질량이 너무 크지 않다면 한계가 있습니다. 찬드라세카르 한계, 약 1.4 태양 질량. 그 이상에서 축토의 압력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별은 더 붕괴합니다. 중성자별이나 블랙홀로. 우리 태양의 백색 외성은 찬드라세카르 한계 아래일 것입니다. 훨씬 아래. 약 0.5 태양 질량 또는 0.6. 따라서 그것은 안정적일 것입니다. 영원히, 원칙적으로. 백색 외성은 더 이상 핵융합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빛납니다. 잔여 연로부터. 처음에는 매우 뜨겁습니다. 100도 이상. 표면 온도 150도, 200도. 일부는 그 이상. 그러나 그것은 식습니다. 천천히. 수십억 년에 걸쳐. 냉각 속도는 복사에 의해 결정됩니다. 스테판 볼츠만 법칙. 광도는 표면적과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합니다. 백색 외성이 식으면 광도가 감소합니다. 급격하게. 온도가 절반으로 떨어지면 광도는
16분의 1로 떨어집니다. 처음 10억 년 동안 백색 외성은 100도에서 5만 도로 식습니다. 다음 10억 년 동안 5만 도에서 3만 도로, 다음 10억 년 동안 3만 도에서 2만 도로. 냉각은 느려집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열 용량 때문에, 그리고 낮은 광도 때문에. 결국 수조년 후에 백색 외성은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로 식을 것입니다. 약 3켈빈, 절대 0도보다 3도 위. 그때 그것은 더 이상 식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주만큼 차갑습니다. 그것은 흑색과의 성입니다. 이론적인 물체.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주의 현재 나이는 138억 년입니다. 백색 외성이 흑색 외성으로 식는 데는 수조년이 걸립니다. 천조년, 만조년, 아마도 더. 우주는 충분히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흑색 과외성이 존재하기에 태양 주위에 형성된 행성상 성우는 아름다울 것입니다. 색깔 있고 복잡하게. 천문학자들은 많은 행성상 성운을 관찰했습니다. 다른 별들로부터 각각은 독특합니다. 그러나 모두 아름답습니다. 고리 성운, 나비 성운, 고양이 눈 성운, 나선 성운, 모래시계 성운. 각각은 죽어가는 별의 마지막 숨입니다. 성운은 다양한 색깔로 빛납니다. 기체의 조성에 따라. 수소는 빨간색으로 빛납니다. H알파 방출 656 나노미터. 산소는 녹색과 청록색 OIII 방출 500 나노미터. 질소는 빨간색과 주황색, 헬륨은 노란색, 황은 빨간색. 각 원소는 독특한 스펙트럼을 가집니다. 중심의 백색, 외성은 자외선을 방출합니다. 강한, 그 자외선은 가스를 여기시킵니다. 전자들이 더 높은 에너지 레벨로 점프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떨어집니다. 광자를 방출하며. 가시광선, 이것을 형광이라고 합니다. 넌 사인처럼. 그러나 우주 규모로 성운은 팽창합니다. 바깥으로 초당 수십 킬로미터로 20에서 50 킬로미터. 그것은 크기가 증가합니다. 수십 년에 걸쳐 그것은 수천 천문 단위까지 확장됩니다. 수백억 킬로미터. 광년까지. 그러나 또한 희석됩니다. 더 희박해집니다. 밀도가 떨어집니다. 결국 수십만 년 후에 성운은 성간 매질로 사라집니다. 배경가스와 먼지와 섞입니다. 성운은 사라집니다. 백색 외성만 남습니다. 홀로 우주를 통해 표류하는 백색 외성은 수조년 동안 식을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그것은 빛을 방출합니다. 처음에는 흰색빛, 그런 다음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점점 더 차가워집니다. 결국 그것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망원경에도 흑색 외성, 차갑고 어둡고 죽은. 그러나 그것은 먼 미래입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먼. 백색 외성 단계만 해도 수십억 년 지속됩니다. 흑색 외성 단계는 수조 년입니다. 이것들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시간 정도입니다. 인간 경험을 훨씬 넘어서는 지금 지구로 돌아가 봅시다. 이 모든 것이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태양의 진화는 지구를 변형시킬 것입니다. 완전히 돌이킬 수 없게. 그 변화는 단계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수십억 년에 걸쳐 각 단계는 지구를 더 살기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결국 완전히 살 수 없게. 첫 번째 단계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주계열 밝아짐. 태양은 천천히 밝아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매 10억 년마다 약 10%. 이것은 핵에 헬륨이 축적되기 때문입니다.
핵밀도를 증가시킵니다. 융합 속도를 약간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광도를 증가시킵니다. 36억 년 전에 태양이 막 형성되었을 때 그것은 현재보다 약 30%더 어두웠습니다. 지구는 더 차가웠을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평균 온도는 영하였을 것입니다. 바다는 얼어붙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증거는 지구가 따뜻했음을 보여줍니다. 액체에 물을 가졌습니다. 초기 역사에서도 38억 년 전의 퇴적암, 물에 의해 형성된 이것을 희미한 젊은 태양 역설이라고 합니다. 해결책은 아마도 더 강한 온실 효과였을 것입니다. 초기 지구 대기에서 더 많은 이산화탄소, 더 많은 메탄, 아마도 암모니아, 이 가수들은 열을 거둡니다. 지구를 따뜻하게 유지합니다. 희미한 태양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온실가스들은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태양은 밝아졌습니다. 균형은 유지되었습니다. 대략 지금 태양은 훨씬 더 밝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 밝아지고 있습니다. 10억 년 후에 그것은 현재보다 10%더 밝을 것입니다. 이것은 지구를 약간 더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 평균 온도는 약 2도 상승할 것입니다. 섭씨. 그러나 극적으로는 아닙니다. 지구의 기후 시스템은 피드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정화 메커니즘. 그것은 적응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탄소 순환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지구의 기후를 조절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장기적으로 화산들은 이산화탄소를 방출합니다. 대기로 매년 약 1억 톤 또는 3억 톤. 이산화탄소는 온실가스입니다. 그것은 열을 가둡니다. 온도를 높입니다. 온도가 높으면 더 많은 비가 내립니다. 물 순환이 강화됩니다. 더 많은 증발, 더 많은 강수, 더 많은 비는 더 많은 풍화작용을 의미합니다. 화학적 풍화. 암석이 물과 이산화탄소와 반응합니다. 탄산을 형성합니다. 탄산은 암석을 용해시킵니다. 탄산염 이온을 생성합니다. 탄산염 이온은 강으로 씻겨 내려갑니다. 바다로. 거기서 그들은 칼슘과 결합합니다. 탄산칼슘을 형성합니다. 석회암, 조개껍질, 산호, 해양 생물들이 탄산칼슘을 사용합니다. 껍질을 만들기 위해 골격을. 그들이 죽으면 그들의 껍질은 해저로 가라앉습니다. 퇴적물을 형성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퇴적물은 쌓입니다. 석회암이 됩니다. 이산화탄소는 격리됩니다. 수백만 년 동안 판구조론이 석회암을 재활용합니다. 섭입대에서 한 판이 다른 판 아래로 미끄러집니다. 석회암은 지구 내부로 운반됩니다. 멘틀로. 거기서 그것은 녹습니다. 고온과 고압에서 이산화탄소를 방출합니다. 이산화탄소는 화산을 통해 대기로 돌아옵니다. 순환이 완성됩니다. 이것은 탄소 순환입니다. 그것은 수억 년이 걸립니다. 한 번의 순환에. 그러나 그것은 끊임없이 작동합니다. 지구의 기후를 조절하며. 이 순환은 부정적 피드백입니다. 온도가 상승하면 풍화작용이 증가합니다. 이산화탄소가 제거됩니다. 온도가 떨어집니다. 온도가 떨어지면 풍화작용이 감소합니다. 이산화탄소가 축적됩니다. 화산으로부터 온도가 상승합니다. 이 메커니즘은 지구의 기후를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수억 년 동안, 수십억 년 동안. 증거는 명확합니다. 지구는 액체 물을 가졌습니다. 적어도 38억 년 동안, 아마도
수십억 년 이상. 온도는 변동했습니다. 물론 빙하기가 있었습니다. 온난이가. 그러나 온도는 극단적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범위 내에 머물렀습니다. 액체물이 존재할 수 있는, 생명이 번성할 수 있는, 그러나 이 메커니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태양이 밝아짐에 따라 온도가 상승합니다. 풍화작용이 증가합니다. 이산화탄소 수준이 떨어집니다. 결국 그들은 너무 낮아질 것입니다. 광합성을 위해, 그리고 온실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대부분의 식물들은 약 150ppm의 이산화탄소가 필요합니다. 100만 분율. 그것 이해서 광합성은 비효율적인 됩니다. 시스람 식물들에서 대부분의 나무들, 대부분의 작물들 10ppm 이해서 광합성은 완전히 멈춥니다. 일부 식물들은 더 효율적입니다. C4 식물들, 옥수수, 사탕수수, 일부 풀들. 그들은 더 낮은 이산화탄소 수준에서 광합성할 수 있습니다. 10ppm까지. CM 식물들은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선인장, 다육식물. 그들은 극도로 낮은 이산화탄소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대기 이산화탄소는 약 420ppm입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간 활동 때문에 화석 연료 연소, 산림 벌차에. 그러나 장기적으로 자연적 과정들은 그것을 감소시킬 것입니다. 탄소 순환을 통해 수억 년에 걸쳐 과학자들은 이산화탄소가 광합성 한계 이하로 떨어질 때를 추정했습니다. 다양한 모델들, 다양한 가정들, 약 5억 년에서 10억 년. 불확실성이 큽니다. 그것은 많은 요인에 달려 있습니다. 정확한 풍화작용 속도, 화산활동, 판구조론의 미래, 태양의 정확한 밝아짐, 속도. 그러나 결과는 불가피합니다. 충분히 긴 시간이 주어지면 이산화탄소 수준은 광합성에 너무 낮게 떨어질 것입니다. 그때 식물들은 죽기 시작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들에게 의존하는 동물들. 식물 멸종의 순서를 상상해 보세요. 먼저 가장 민감한 종들이 죽을 것입니다. 열대 우림의 식물들. 그들은 높은 이산화탄소를 필요로 합니다. 풍부한 광합성을 위해. 온도가 상승하고 이산화탄소가 떨어짐에 따라 그들은 고통받을 것입니다. 나무들이 시들 것입니다. 잎들이 갈색으로 변할 것입니다. 숲들이 후퇴할 것입니다. 천천히 처음에는. 그런 다음 더 빠르게. 열대우림은 생물 다양성의 보고입니다. 지구상의 종의 절반 이상, 매우 작은 면적에서 그들이 사라지면 대량 멸종이 일어날 것입니다. 수십만 종, 수백만 종, 대부분 곤충, 일부 새, 일부 포유류,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온대 지역의 식물들이 따를 것입니다. 낙엽수, 참나무, 단풍나무, 너도밤나무, 침엽수, 소나무, 전나무, 가문비나무. 그들은 더 견디는 힘이 있습니다. 열대 종들보다. 그러나 그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온도가 계속 상승하면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의 전통적인 서식지에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극지방으로 이동하려 할 것입니다. 더 시원한 기후를 찾아. 씨앗이 바람에 날립니다. 새들이 운반합니다. 동물들이. 그러나 이동은 느립니다. 나무들은 세대당 수 킬로미터만 이동합니다. 기후는 더 빠르게 변합니다. 나무들은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뒤처집니다. 죽습니다. 극지방에서도 결국 피난처가 없을 것입니다. 온도가 너무 높을 것입니다. 이산화탄소가 너무 낮을 것입니다. 마지막 숲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북극에서, 남극에서, 타이가, 툰드라,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풀들과 관목들이 더 오래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들은 더 적응력이 있습니다. 더 빠르게 자랍니다. 더 빠르게 번식합니다. 더 빠르게 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결국 실패할 것입니다. 이산화탄소가 너무 낮을 때, 광합성이 불가능할 때, 마지막으로 살아남는 식물들은 극한 생물일 것입니다. 극한 환경에 적응한 것들, 사막 식물들, KM 식물들, 선인장, 다육식물, 그들은 매우 낮은 이산화탄소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밤에 기공을 엽니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낮에 저장합니다. 유기산으로. 이것은 물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이산화탄소 흡수를 최대화합니다. 그러나 지구가 계속 가열되고 이산화탄소가 계속 떨어지면 심지어 CAM 식물들도 사라질 것입니다. 아마도 5억 년 후에 또는 10억 년. 그때 지구상의 모든 광합성이 멈출 것입니다. 육지에서. 바다에서도 곧 해양 식물성 플랑크톤 두 고통받을 것입니다. 그들도 광합성이 필요합니다. 이산화탄소가. 그들은 바다에서 용존 이산화탄소를 사용합니다. 대기와 평형 상태. 대기 이산화탄소가 떨어지면 해양 이산화탄소도 떨어집니다. 식물성 플랑크톤은 죽기 시작합니다. 식물성 플랑크톤은 해양 먹이 사슬의 기초입니다. 그들이 죽으면 동물성 플랑크톤이 죽습니다. 먹이가 없기 때문에 동물성 플랑크톤이 죽으면 작은 물고기들이 죽습니다. 작은 물고기들이 죽으면 큰 물고기들이 죽습니다. 전체 해양 생태계가 붕괴됩니다. 일부 해양 생명은 계속될 것입니다. 한동안 광합성에 의존하지 않는 생명, 화학합성 박테리아, 열수 분출구 근처에 사는 것들, 심해에서 그들은 화학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황화수소에서, 메탄에서 그들은 태양빛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산화탄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기에서 그들은 수억 년을 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도 끝날 것입니다. 바다가 증발하기 시작할 때, 온도가 100도에 도달할 때, 섭씨, 물이 끓기 시작할 때, 표면에서, 그런 다음 더 깊이, 결국 열수 분출구에서도 모든 광합성이 멈추면 산소 생산이 멈춥니다. 대기산소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호흡을 통해 동물들이 숨 쉽니다. 산소를 소비합니다. 산화를 통해 철이 녹습니다. 유기물질이 분해됩니다. 산소가 소비됩니다. 현재 대기는 약 21% 산소입니다. 부피로 광합성이 멈추면 산소는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처음에는, 그런 다음 더 빠르게 수백만 년에 걸쳐 산소는 15%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 다음 10%, 그런 다음 5%, 결국 거의 0. 동물들은 산소가 필요합니다. 호흡을 위해. 대부분의 동물들은 적어도 15% 산소가 필요합니다.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10% 이에서 그들은 고통받습니다. 저산소증. 5% 이에서 대부분은 죽습니다. 큰 동물들이 먼저 죽을 것입니다. 그들은 더 많은 산소가 필요합니다. 큰 몸을 유지하기 위해. 포유류, 조류, 큰 파충류. 그들은 높은 신진대사를 가집니다. 많은 산소가 필요합니다. 산소가 떨어지면 그들은 질식합니다. 작은 동물들이 더 오래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들은 적은 산소가 필요합니다. 곤충은 특히 견디는 힘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호흡 시스템을 가집니다. 기관, 몸 전체에 퍼진 관들, 공기를 직접 조직으로 전달하는, 그들은
낮은 산소 수준에서 살 수 있습니다. 10%, 심지어 5%. 일부 미생물은 산소 없이 살 수 있습니다. 혐기성 박테리아, 고세균. 그들은 다른 과정을 사용합니다. 에너지를 위해. 발효, 혐기성 호흡, 황산염 환원, 메탄 생성. 그들은 산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생존자일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그러나 결국 모든 생명은 끝날 것입니다. 온도가 너무 높을 때, 물이 증발할 때, 바다가 끓을 때, 생명은 액체, 물이 필요합니다. 모든 생명,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 없이는 생명은 불가능합니다. 생화학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효소가 기능하지 않습니다. 세포가 죽습니다. 증발은 천천히 시작될 것입니다. 표면에서 해수면이 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밀리미터씩 매년, 그런 다음 센티미터씩, 수백만 년에 걸쳐. 얕은 바다들이 먼저 사라집니다. 대륙붕, 그들은 햇빛에 노출됩니다. 직접적으로. 그들은 빠르게 따뜻해집니다. 빠르게 증발합니다. 지중해는 사라질 것입니다. 비교적 빠르게. 그것은 얕고 따뜻합니다. 이미 페르시아만도, 멕시코만, 허드슨만 모두 증발할 것입니다. 수백만 년 안에 해안선이 후퇴할 것입니다. 내륙으로 킬로미터씩, 수십 킬로미터씩 새로운 땅이 드러날 것입니다. 한때 물속에 있던 해저. 이 땅은 짜고 메마릅니다. 소금이 표면에 결정화됩니다. 햇볕에 말라서 하얗고 빛나는, 두껍게 쌓인, 그것은 소금 사막입니다. 지구 역사상 한 번도 보지 못한 소금 평원은 넓어질 것입니다. 수천 킬로미터까지, 수백만 제곱킬로미터. 그들은 태양을 반사할 것입니다. 밝게 지구의 알베도를 증가시킵니다. 반사율, 이것은 냉각 효과를 가질 것입니다. 약간, 그러나 충분하지 않습니다. 온실 효과를 상쇄하기에 폭주 온실, 깊은 바다들은 더 오래 지속됩니다.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그들은 킬로미터 깊이입니다. 평균 약 4킬로미터. 엄청난 부피의 물, 약 13억 5천만 세제곱킬로미터. 그러나 그들도 결국 증발합니다. 수천만 년에 걸쳐. 증발 속도는 온도에 달려 있습니다. 표면 온도, 그리고 습도, 그리고 바람.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증발이 계속됩니다. 지수적으로. 클라우지우스 클라페이론 관계. 온도가 10도 상승할 때마다 포화 증기압은 2배가 됩니다. 대략. 따라서 증발 속도도 2배가 됩니다. 처음에는 증발은 느립니다. 년에 밀리미터. 그러나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그것은 계속됩니다. 년에 센티미터. 그런 다음 년에 미터. 결국 바다는 눈에 띄게 낮아집니다. 수십 년 안에, 수백 년 안에 해저가 천천히 드러납니다. 먼저 심해 평원, 가장 평평한 곳들, 지구상에서 킬로미터로 뻗어 있습니다. 단조롭게. 그런 다음 해저 산맥, 수중산들, 해저에서 솟아오른, 그런 다음 중앙 해령, 새로운 지각이 형성되는 곳, 판구조론을 통해 열수 분출구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들 주위에 생명과 함께 마지막 피난처들, 지구상 생명에. 그러나 그들도 결국 말라버릴 것입니다. 물이 사라질 때, 그들을 공급하는 해수가 없을 때, 해구가 마지막일 것입니다. 가장 깊은 곳들, 마리아나 해구, 11km 깊이, 통가 해구, 필리핀 해구, 페루칠레 해구. 그들은 수억 년을 더 물을 담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러나 결국
그들도 마를 것입니다. 지구의 모든 물이 증발했을 때 증발된 물은 어디로 갈까요? 대기로. 처음에는 대기는 수증기로 포화됩니다. 두꺼워집니다. 밀도가 높아집니다. 구름이 형성됩니다. 두껍고 하얗습니다. 지구를 담요처럼 덮습니다. 완전히. 우주에서 본 지구는 흰색 공처럼 보일 것입니다. 금성처럼. 그러나 더 뜨겁습니다. 그러나 이 구름들은 비를 만들지 않습니다. 온도가 너무 높습니다. 물은 액체로 응결되지 않습니다. 표면 압력에서. 그것은 증기로 남아 있습니다. 대기에서 더 많은 열을 가둡니다. 온도를 더 높입니다. 양의 피드백, 폭주 온실, 수증기 대기는 두꺼울 것입니다. 매우. 표면 압력은 증가할 것입니다. 10바, 100바, 아마도 더. 한 바는 지구의 현재 해수면 압력입니다. 약 100kPa, 100바는 현재의 100배입니다. 금성의 표면 압력 92바. 그러한 압력에서 물은 더 높은 온도에서 액체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100도 이상, 200도, 심지어 300도. 임계점 2에서 물의 임계점은 374도입니다. 221배서. 그 이상에서 액체와 기체 사이의 구별이 사라집니다. 초임계 유체. 그러나 지구의 수증기 대기는 임계점에 도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전에 광분해가 시작될 것입니다. 수증기의 분해, 자외선에 의해. 태양으로부터 광분해는 상부 대기에서 일어납니다. 자외선이 침투하는 곳, 수증기 분자는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그들은 분해됩니다. 수소와 산소로. H2O는 H와 OH가 됩니다. OH는 H와 O가 됩니다. 수소 원자는 가볍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움직입니다. 열속도. 일부는 탈출 속도에 도달합니다. 지구의 탈출 속도. 초당 11km. 탈출 속도에 도달한 수소 원자는 우주로 탈출합니다. 영원히. 그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지구는 수소를 잃습니다. 따라서 물을. 이것을 수소 탈출이라고 합니다. 또는 대기 탈출. 그것은 느린 과정입니다. 그러나 꾸준합니다. 수억 년에 걸쳐. 산소는 무겁습니다. 그것은 탈출하지 않습니다. 쉽게. 그것은 대기에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산소는 반응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지표면의 암석과 결합합니다. 산화 반응. 철함유 암석은 산화 처리됩니다. 적철광, 자철석, 녹, 다른 금속들도 산화됩니다. 마그네슘, 칼슘, 나트륨, 알루미늄. 점진적으로 표면 암석은 산화됩니다. 완전히. 그들은 붉은 주황색으로 변합니다. 화성처럼. 그러나 훨씬 더 뜨겁습니다. 산소는 대기에서 제거됩니다. 지지락으로. 수백만 년에 걸쳐 수억 년 후에 대부분의 물이 사라졌습니다. 수소는 우주로 탈출했습니다. 산소는 암석에 잠겼습니다. 지구는 건조해집니다. 완전히. 대기는 변합니다. 대부분 질소, 일부 이산화탄소, 미량의 다른 가수들, 아르곤, 넌. 그러나 얇습니다. 희박합니다. 표면은 이제 불모지입니다. 균열됩니다. 건조합니다. 붉은 주황색입니다. 산화된 암석으로부터. 먼지는 어디서나 있습니다. 바람이 그것을 날립니다. 폭풍을 만듭니다. 먼지 폭풍. 지구 전체를 가로질러 휩쓸고 지나갑니다. 하늘은 황갈색입니다. 먼지로 가득합니다. 태양은 하늘에서 흐릿하게 빛납니다. 먼지를 통해 그것은 더 크게 보입니다. 약간. 그것은 밝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그리고 더 밝게. 훨씬 더. 그것은 불길하게 보입니다. 붉고 크게. 위협적으로. 표면 온도는 극단적입니다.
낮에는 150도를 초과합니다. 심지어 200도. 햇빛이 표면을 가열합니다. 직접적으로. 대기가 얇기 때문에 냉각이 거의 없습니다. 밤에는 떨어집니다. 영하 100도 이하로 급격하게. 대기가 열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일일 온도 범위는 250도 이상입니다. 300도. 이것은 암석을 균열시킵니다. 열 스트레스에 의해 암석은 날마다 팽창하고 수축합니다. 가열되고 냉각될 때 이것은 스트레스를 만듭니다. 균열을 만듭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균열은 확대됩니다. 암석은 부서집니다. 조각으로. 그런 다음 자갈로. 그런 다음 모래로. 그런 다음 먼지로. 표면은 먼지로 덮입니다. 깊이 미터, 수십 미터, 어쩌면 수백 미터. 지역에 따라 먼지는 미세합니다. 탈크처럼. 그것은 모든 곳으로 들어갑니다. 균열로, 틈새로. 그것은 공기를 채웁니다. 폭풍 동안. 먼지 폭풍은 거대할 것입니다. 지구 전체를 덮습니다. 며칠 동안, 몇 주 동안. 그들은 태양을 가립니다. 하늘을 어둡게 합니다. 가시성은 0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오래전에. 지질학적 과정들은 느려집니다. 판구조로는 약화됩니다. 지구에 멘틀이 식기 때문에 천천히. 방사성 붕괴는 계속됩니다. 우라늄, 토륨, 칼륨. 그러나 열 생산은 감소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멘틀 대류는 약해집니다. 판들은 더 천천히 움직입니다. 결국 그들은 멈춥니다. 판구조론이 끝납니다. 판구조론은 지구를 지질학적으로, 활동적으로 유지했습니다. 수십억 년 동안. 그것은 산을 만들었습니다. 화산을, 지진을. 그것은 태양을 재활용했습니다. 대기를, 탄소 순환을. 그것은 지구를 살아있게 했습니다. 지질학적으로. 그것 없이는 지구는 죽습니다. 지질학적으로. 화성처럼. 그러나 수십억 년 더 늦게. 판구조론 없이는 화산 활동이 감소합니다. 새로운 지각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오래된 지각이 재활용되지 않습니다. 표면은 정적이 됩니다. 고정됩니다. 산들은 천천히 침식됩니다. 평평해집니다. 수억 년에 걸쳐. 그러나 침식도 느려집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바람만 남습니다. 바람 침식은 느립니다. 물 침식보다. 그것은 미세한 입자만 움직입니다. 먼지, 모래, 자갈이 아닙니다. 바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지형은 천천히 변합니다. 산들은 서 있습니다. 수억 년 동안 천천히 깎여 나갑니다. 먼지로. 자기장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핵이 식었을 때, 수십억 년 전에. 지구의 핵은 철과 니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외핵은 액체입니다. 내핵은 고체입니다. 외핵의 대류가 자기장을 생성합니다. 다이나모 효과에 의해. 다이나모 효과는 복잡합니다. 그것은 대류가 필요합니다. 외핵에서. 그리고 회전. 지구에. 그리고 전도성 유체. 용융된 철. 대류는 열에 의해 구동됩니다. 내핵의 냉각에서. 내핵이 성장함에 따라 그것은 열을 방출합니다. 자멸. 그 열은 외핵을 대류시킵니다. 그러나 내핵이 성장을 멈추면 열 방출이 감소합니다. 대류가 약해집니다. 자기장이 약해집니다. 결국 대류가 멈춥니다. 자기장이 사라집니다. 이것은 수십억 년이 걸립니다. 그러나 필연적입니다. 화성은 이미 이것을 겪었습니다. 수십억 년 전에 화성의 핵은 실었습니다. 빠르게. 화성이 작기 때문입니다. 작은 행성은 더 빠르게 식습니다. 부피 대 표면적 비율. 화성의 자기장은 사라졌습니다. 약 수십억 년 전에. 그런 다음 대기가 벗겨졌습니다.
태양풍에 의해 지구는 더 큽니다. 그것은 더 천천히 식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결국 식을 것입니다. 핵이, 자기장이 사라질 것입니다. 아마도 20억 년 안에, 또는 30억 년. 그런 다음 대기가 벗겨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기장 없이 지구는 태양풍에 대한 방어가 없습니다. 태양풍은 대기를 강타합니다. 직접적으로. 입자들은 대기 원자들과 충돌합니다. 그들에게 에너지를 줍니다. 일부 원자들은 탈출 속도에 도달합니다. 그들은 우주로 탈출합니다. 이것을 대기 탈출이라고 합니다. 또는 대기 스퍼터링. 대기 탈출은 느립니다. 그러나 꾸준합니다. 년에 원자 몇 킬로그램, 수억 년에 걸쳐 그것은 축적됩니다. 대기는 천천히 얇아집니다. 표면 압력은 떨어집니다. 100 밀리바, 10 밀리바, 1 밀리바, 결국 거의 0. 이 모든 것은 태양이 여전히 주계 열성일 때 일어납니다. 적색 거성이 되기 전에. 단순히 밝아지기 때문입니다. 점진적으로, 그러나 필연적으로. 지구는 생명이 없게 됩니다. 물이 없게 됩니다. 대기가 거의 없게 됩니다. 자기장이 없게 됩니다. 지질학적으로 죽게 됩니다. 완전히 죽게 됩니다. 그런 다음 50억 년 후에 태양은 주계열을 떠날 것입니다. 그것은 적색 거성 단계로 들어갈 것입니다. 광도는 급증할 것입니다. 수백 배로. 그런 다음 1000배 이상으로. 지구는 엄청난 양의 복사를 받을 것입니다. 열 복사. 저고해선. 표면 온도는 치솟을 것입니다. 300도, 500도, 1000도, 1500도, 2000도. 암석의 융점에 접근합니다. 현무암은 약 1200도에서 녹습니다. 화간감은 약 1000도에서. 지각이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표면 근처에서. 그런 다음 용융될 것입니다. 마그마 바다가 형성될 것입니다. 먼저 얕게, 수십 미터 깊이. 그런 다음 더 깊게, 수백 미터, 킬로미터. 결국 전체 지각은 녹을 것입니다. 수십 킬로미터 깊이. 지구는 마그마 바다로 덮일 것입니다. 마그마 바다는 대류할 것입니다. 뜨거운 마그마가 상승합니다. 더 차가운 마그마가 하강합니다. 상대적으로 차가운, 여전히 1000도 이상. 표면은 붉게 빛날 것입니다. 백열등처럼, 내부 열로부터, 그리고 태양 복사로부터. 마그마 바다는 증기를 방출할 것입니다. 기화된 암석, 실리케이트 증기, CO2, MgO, FeO, 금속 증기도, 나트륨, 칼륨, 철. 이것은 일종의 대기를 형성합니다. 두꺼운, 독성에, 수천도 온도에. 그러나 일시적인 태양풍은 이 대기를 날려버릴 것입니다. 우주로. 빠르게. 적색 거성 단계에서 태양풍은 강합니다. 현재보다 100배 더 강합니다. 1000배. 입자, 밀도, 속도. 그것은 대기를 벗겨냅니다. 효율적으로. 지구의 내부 구조도 변화할 것입니다. 지각이 녹으면 멘틀의 일부도 녹습니다. 상부 멘틀. 수백 킬로미터 깊이. 지구는 부분적으로 용융된 내부를 가질 것입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층들이 섞입니다. 핵은 여전히 고체입니다. 대부분 내핵. 그것은 압력이 너무 높습니다. 녹기에 외핵은 액체입니다. 여전히. 비록 더 차갑지만 멘틀은 부분적으로 용융됩니다. 복잡한 유체역학, 대류 패턴. 이 상태에서 지구는 더 이상 우리가 아는 행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용융된 암석꽃입니다. 가스 봉투로 둘러싸인. 일시적으로. 그것은 원시 행성과 비슷합니다. 형성 초기 단계에 36억 년 전. 그러나 그것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파괴되고 있습니다.
해체되고 있습니다. 지구의 궤도는 이 시간 동안 변화하고 있을 것입니다. 바깥으로 확장됩니다. 태양이 질량을 잃으면서 항성풍을 통해 행성상 선군으로 태양은 질량의 약 30%를 잃을 것입니다. 적색 거성과 AGB 단계 동안 아마도 40%, 50% 질량 손실은 중력 잡아당김을 약화시킵니다. 케플러의 법칙에 따라 행성들의 궤도가 확장됩니다. 바깥으로. 지구의 현재 궤도는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태양이 질량의 30%를 잃으면 지구의 궤도는 약 1억 9천만 킬로미터로 확장될 것입니다. 대략 태양의 적색 거성 반지름은 약 1억 7,500만 킬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대략 현재 반지름의 250배. 이것은 금성의 궤도에 도달합니다. 약 1억 800만 킬로미터. 금성은 삼켜질 것입니다. 확실히 수성도 그것은 훨씬 더 가깝습니다. 지구는 삼켜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계산에 따르면 그것은 가까스로 탈출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조석 효과. 태양의 외부층은 지구에 조석력을 가합니다. 이것은 지구의 회전을 늦출 수 있습니다. 궤도 에너지를 소산시킵니다. 궤도를 감소시킵니다. 항성 대기의 항력도 태양의 외부층은 희박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밀도가 있습니다. 약 10의 마이너스 6승 킬로그램 per 세제곱미터 또는 10의 마이너스 7승. 지구가 그 층들을 통과하면 그것은 저항을 경험할 것입니다. 느려질 것입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일부 모델은 이러한 효과들이 중요하다고 예측합니다. 그들은 지구가 태양으로 나선형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10년에서 20년. 다른 모델은 그들이 무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지구가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진실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더 나은 모델이, 더 정확한 계산이, 그러나 시간이 말해줄 것입니다. 50억 년 안에 우리는 알 것입니다. 지구가 삼켜지는지 또는 살아남는지. 지구가 삼켜진다면 그것은 점진적으로 파괴될 것입니다. 그것은 태양의 외부층으로 나선형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은 단지 가열될 것입니다. 마찰에 의해 항성 대기와의 표면은 더 뜨거워질 것입니다. 3000도, 4000도, 더 많은 물질이 증발할 것입니다. 지구는 꼬리를 남길 것입니다. 증발된 암석의 수천 킬로미터 길이 태양 주위의 궤도를 따라 혜성의 꼬리처럼, 그러나 암석 증기로 만들어진 그것은 햇빛을 산란시킬 것입니다. 밝게 빛날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그것을 본다면,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지구는 더 많은 저항을 경험할 것입니다. 밀도가 증가합니다. 태양의 층들에서 안쪽으로 갈수록 그것은 더 빨리 느려질 것입니다. 궤도는 더 빠르게 붕괴될 것입니다. 나선이 보여집니다. 결국 지구는 태양의 대류층에 도달할 것입니다. 거기서 밀도는 훨씬 더 높습니다. 약 1kg per 세제곱미터 또는 더. 온도는 수백만 도입니다. 항력은 극적입니다. 지구는 급속히 나선형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며칠 안에, 몇 주 안에 대류층에서 지구는 완전히 증발할 것입니다. 수백 년에서 수천 년에 걸쳐, 아마도 더 빠르게. 그것은 원자들의 구름이 될 것입니다. 플라즈마, 철, 산소, 실리콘, 마그네슘, 모든 지구의 원소들.
태양에 대류하는 플라즈마와 섞여 지구의 물질은 태양의 외부층에 통합될 것입니다. 영원히 혼합됩니다. 희석됩니다. 태양 물질과 구별할 수 없습니다. 지구는 사라질 것입니다. 완전히, 최종적으로 존재했었다는 흔적만 남을 것입니다. 태양의 화학 조성에서 약간의 금속성 증가,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그러나 지구가 살아남는다면 삼켜지지 않고 그것은 백색 외성 주위를 공전할 것입니다. 타버린 바위로 대기가 거의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자기장이 없습니다. 지질학적 활동이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완전히. 궤도는 약 2억 킬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아마도 현재보다 30% 더 멀리 백색 외성 태양은 작을 것입니다. 지구 크기 12,000km 지름. 그러나 매우 밝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뜨겁습니다. 100도 이상. 표면 온도. 백색 외성은 자외선을 방출합니다. 주로 지구는 그 복사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많이 받지 못할 것입니다. 플럭스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역제곱 법칙. 거리가 2배가 되면 플럭스는 4분의 1이 됩니다. 지구의 표면 온도는 급락할 것입니다. 적색 거성 단계 후 백색 외성은 작은 열을 제공합니다. 그 거리에서 온도는 영하 200도 이하로 떨어질 것입니다. 섭씨 절대 0도에 가깝게 영하 207.13도 3켈빈. 남아있는 얇은 대기는 응축될 것입니다. 질소, 그것은 악화될 것입니다. 영하 196도에서 그런 다음 고화될 것입니다. 영하 210도에서 질소 얼음, 표면을 덮습니다. 얇은 실처럼 미터 두께, 아마도 더. 표면 자체는 얼어붙을 것입니다. 단단하게, 암석처럼. 그러나 훨씬 더 차갑습니다. 절대 0도 근처에서 물질은 이상하게 행동합니다. 금속은 초전도체가 됩니다. 액체는 초유체가 됩니다. 마찰이 없습니다. 저항이 없습니다. 하늘은 흑색일 것입니다. 별들로 가득 찬 백색 외성 태양은 작은 흰 점일 것입니다. 멀리 밝은 별보다 조금 더 밝습니다. 시리우스 정도. 그것은 한때 우리 태양이었던 것입니다. 거대하고 밝았던. 이제 그저 희미한 점. 밤하늘은 아름다울 것입니다. 이상하게 별들이 선명하게 빛날 것입니다. 대기가 없기 때문에 흐름이 없습니다. 반짝임이 없습니다. 빛 공해가 없습니다. 은하수가 하늘을 가로질러 펼쳐질 것입니다. 놀라운 세부 사항으로 개별 별들이 보일 것입니다. 수백만 개 빛나는 점들, 어둠 속에서 안드로메다 은하가 보일 것입니다. 거대하게 하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15도 또는 20도 각도 크기. 그것은 우리 은하와 충돌했을 것입니다. 수십억 년 전에, 약 수십억 년 후, 지금으로부터 합병되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타원 은하를 형성하며 밀코메다 또는 밀드로메다, 합병은 장관일 것입니다. 수억 년에 걸쳐 두 은하가 접근합니다. 점점 더 가깝게. 그들의 중력이 상호작용합니다. 조성력. 별들은 당겨집니다. 가스 구름들도 긴 꼬리들이 형성됩니다. 별들의 흐름, 은하들을 연결하는 첫 번째 근접 통과. 은하들은 서로를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다시 떨어집니다. 분리됩니다. 그러나 중력에 의해 묶여 있습니다. 그들은 돌아올 것입니다. 두 번째 통과. 더 가까운, 더 느린, 더 많은 상호작용. 결국 여러 통과 후에 은하들은 합병됩니다. 중심들이 결합됩니다. 별들이 섞입니다.
가스 구름들이 충돌합니다. 별 형성이 촉발됩니다. 짧은 폭발. 그런 다음 가스가 고갈됩니다. 별 형성이 멈춥니다. 결과는 타원 은하입니다. 나선 구조가 없습니다. 원반이 없습니다. 그저 타원형 별들의 집합, 무작위로 움직이는 질서 있는 회전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은하보다 2배 큽니다. 그리고 안드로메다. 합쳐진 우리 태양은 이 합병에서 살아남을 것입니다. 아마도 별들이 충돌하는 것은 드뭅니다. 은하 합병 동안에도 별들 사이의 거리는 너무 큽니다. 그들의 크기에 비해 별들은 서로를 그냥 지나갑니다. 거의 결코 접촉하지 않고. 그러나 태양의 궤도는 변할 것입니다. 중력 상호작용에 의해 다른 별들과 그것은 은하 중심에서 더 멀리 던져질 수 있습니다. 또는 더 가깝게 그것의 속도가 변할 것입니다. 방향이.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은해에 묶여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일부 별들은 방출됩니다. 은하에서 완전히 성간 공간으로. 그러나 대부분은 남습니다. 마젤란 은하들도 보일 것입니다. 대마젤란 은하, 소마젤란 은하. 그들은 우리 은하의 위성 은하들이었습니다. 작은 은하들, 우리 은하 주위를 공전하는 그들도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합병에 의해 그들은 파괴될 수 있습니다. 조성력에 의해 또는 흡수됩니다. 더 큰 은하로. 그러나 아무도 이 아름다운 하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생명은 사라졌습니다. 수십억 년 전에 지구는 죽었습니다. 차갑고 어둡고 고요합니다. 영원히 우주를 통과하여 표류하는 무덤. 한때 살아있던 세계에 한때 생명으로 떠들썩했던. 이제 침묵합니다. 이것이 지구의 미래입니다. 가능한 미래 중 하나. 태양의 죽음 동안과 후에. 그것은 슬픈 이야기입니다. 일종의 끝. 종말. 그러나 또한 자연스럽습니다. 불가피합니다. 우주의 법칙의 일부입니다. 모든 것은 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이. 별들, 행성들, 생명, 심지어 우주 자체도.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의 죽음은 또한 창조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작. 태양이 물질을 우주로 방출하면 그 물질은 새로운 별들을 만듭니다. 새로운 행성들을, 아마도 새로운 생명을. 순환은 계속됩니다. 끝없이. 탄생, 삶, 죽음, 재탄생. 우주적 순환. 편안히 쉬세요. 부드러운 꿈을 꾸세요. 좋은 밤 되세요.